전셋값 뛰고 전세 난이 심각하고 국민이 원하는 거는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느냐에 대한 사실 원인 분석이 아니고요. 대책이거든요. 대책. 그러게요. 대책을 내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오전에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경제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홍남기 부총리가요.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당정은 다음 주에 부동산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서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댓글들이 쭉 달린 걸 저도 봤는데 아니요. 그 회의하지 마세요. 그 대책은 내지 마세요라는 댓글들이 거의 한 90% 정도가 거의 무대책이 대책이다. 네, 아유 됐어요. 아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대책하지 마세요라는 식의 댓글이 수백 개가 줄지어 있는 것을 뭐 파란색, 초록색 다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매일 그대와 도란도란 둘이서 얘기하고파 시사특공대 수요일 4부입니다. 고란 기자와 함께 고란도란 경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계속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신데 요즘 이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그냥 이 혼돈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상황이 아주 좋지 않네요. 네. 그나마 좀 매매 시장은 이걸 안정화라고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값이 안 오르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저는 그냥 일시 정지 버튼이 누린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전세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마 허락받고 집 사라? 뭐 이런 제목 보셨을 거예요. 네, 헤드라인으로 아니 여러 번 자유민주주의 봤을 국가에서 무슨 허락을 받고 집을 사냐. 특단의 조치죠. 라면서 네. 약간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허락받고 집을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강남구 삼성동 등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게 집 주택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 토지거래예요. 근데 네. 주택엔 당연히 토지가 딸려오잖아요. 그렇죠. 대지 지분이라고 좀 표현하는 네, 깔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허가를 받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지금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뉴스는요. 그게 아니라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무조건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금 출처를 밝히고요. 자금 출처가 뭐 문제가 없으면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구매하는데. 네. 다만 이게 내가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집을 사는지를 일일이 정부한테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 3억 원 미만 집을 가지고 또 투기를 하는 세력들이 있는 야, 거예요. 촘촘하다 진짜 이분들도. 아유, 요게 이제 주로 이제 빌라 같은 이제 건데 징하다 징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규제 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서울 수도권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무조건 내야 되는 게 됐고요. 이 자금 출처 계획서를 낼 때 거기다 이제 출처 계획서를 사실 또 이렇게 가짜로 적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걸 위해서 증빙 자료를 또 제출해야 됩니다. 예금 내역서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아하, 뭐 예를 들면 임금이 있었으면은 그 네. 뭐 돈을 받았던 당시에 계약서라든지 뭐 등등 기타 등등. 네. 근데 이것도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같이 내면서 증빙 자료를 내야 되는 게 현재는 9억 원 초과거든요. 네. 9억 원 정도면은 이제 뭔가 비싼 집이다.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해야 된다는데 이제는 이제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월요일부터는 모든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 자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써 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뭐뭐 있습니까? 예금 잔액 증명서 이건 당연히 들어갈 거고 또 네.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걸 내가 부모한테서 받았다라고 하면 증여나 상속세 신고서가 있어야 되고요. 네. 나 이거 내가 월급 받아서 한 거다라고 네. 하면 소득 금액 증명원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에 뭐 투자를 해서 번 돈이다. 그러면 금융거래 확인서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굉장히 불편해진 것만은 사실이네. 네. 이것도 사실 이게 그 뭐 노림수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함부로 사고 팔고 이렇게 쉽게 투기하지 마라. 네네, 맞습니다. 제대로 좀 불편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뭐 1억 1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1억 2천에 팔아가지고 거기서 세금 다 떼고 한 50만 원 먹고 이런 거래 못하게 네, 하자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법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조치가 있나요? 이게 법인이 사실 또 구멍이었어요. 이게 개인들 약간 이렇게 좋으니까 법인 만들어가지고 법인 가지고 부동산 투기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법인 부동산 투자 시장을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는데 네. 이번에 나왔던 조치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27일부터 월요일부터 시행된 조치 중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게 법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법인도 개인하고 동일하게 신고 항목을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어진 일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네. 이게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일종의 이제 싸게 좀 옮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법인 거래 주체가 아버지와 법인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가족끼리 싸게 넘기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요걸 이제 다 밝히도록 이번에 이제 바꾼 거죠. 촘촘하게 계속 규제를 지금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 같네요. 자 이제 뭐 매매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저 정책이 시행됐다라는 걸 소개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전세 시장이에요. 이게 저 문제죠, 사실. 이게 지금 국토부의 해명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의 해명이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토부가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전세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사실 그 국민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다 너희들 때문이다. 네네,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이해합니다. 게 네. 임대차 3법인데 임대차 3법의 취지를 보면은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은 지금 현재 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4년 동안은 주거 안정을 보장을 해주는데 네. 문제는 뭐냐, 그 4년이 지나서 새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지금 전세난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심지어 이제 부총리까지 경제 정책을 담당한 부총리까지 전세 난민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지난주에 이러다 보니까 얘기해 이제 워낙 비난이 집중하다 보니까 국토부가 이제 최근에 전세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해명 자료를 냈어요. 근데 이 해명 자료를 듣고 말이 많습니다. 일단 국토부의 설명을 들어보자면 뭡니까? 금리 인하 때문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의 방향을 뭐 사실 커플링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국토부 입장은 금리 인하가 임차인들의 상급지 이동을 부추겨서 전세 가격이 불안해졌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국토부 해명은 이제 전세 가격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왜 전세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냐? 결국 금리가 싸져서다. 라면서 이제 그 국토부가 예로 든 예시가 있는데요. 대출 금리가 4%에서 2%로 떨어졌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 부담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기존에는 월 부담액으로 이제 100만 원을 부담해서 6억 원의 전세 대출 이자를 부담할 수 있게 됐습니다. 4%에서 2%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외곽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 서울에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더 전세값이 비싼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는 수요가 늘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대출 이자가 싸져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월 비용이 줄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급지 이른바 이제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하는 전세값이 비싼 지역으로 너도 나도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 전세 가격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뭐 안 들어다 안 아시죠? 들어도 제가 보기에도 너무 비겁한 변명이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 트럼프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 돈을 풀어가지고 한국 모든 부동산 문제 트럼프예요, 사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라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게요. 이게 전세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네. 시장에서 아예 전세 매물이 사라졌거든요.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네, 저도 지금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4천 세대가 넘는데 불구하고 전세가 한 개, 두 개, 어떤 데 아예 대단지들. 한 건도 없는 경우가 많고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 단지가 1,000가구에 이제 육박하는 단지인데 마포 어느 게 있는지 좀 봤죠. 거기가 네. 제가 지난주 확인해 보니까 전세 물건이 4건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가격이 우리 책임이 아니라 결국 금리 인하 한국은행 책임이다로 돌리니까 약간 비겁한 변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과연 정말로 대출 이자가 낮아져서 이른바 상급지 좀 더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많이 갔냐? 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이게 약간 자금력이 어느 정도로 딸리는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이 전세값이 급등한 게 더 커서 내가 대출로 빌릴 수 있는 여력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정부 설명하고 반대네요. 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에서 못 살고요.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요. 지난해 7월에 서울에 3.3제곱미터 평이라고 하죠. 평균 전세값이 1,448만 원이었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난 올해 8월 기준으로는
평균은 1,594만 원입니다. 이 평균이에요, 평균. 네. 그러니까 아마 이른바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더 올랐을 거예요. 이게 지난해 경기도 평균 분양가, 네, 분양가가 봅시다. 아파트 분양가가 1,462만 원이거든요. 네. 이 경기도에서 분양된 아파트보다 서울의 전셋값이 더 비싸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네요. 네, 실제로 통계청 인구 분석을 봤더니 지난해 경기도의 전입 인구가 13만 5천 명 정도 됐거든요. 네. 이 가운데서 서울에서 전입한 인구가 19만 2천 명으로 68%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서울에서 경기도로 왔느냐? 자기가 선택해서 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 힘들어하다 보니까 경기도로 옮겨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이제 밀려나는 외곽으로 네네.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이 통계로 눈에 보이는 거네요. 그러다 보면 그 밀려나는 사람들이 또 찾는 곳은 또 풍선 효과처럼 또 오를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정말 경기죠. 심각한데요. 저도 네. 이게 기사 정리하면서 보니까 와 이 그 이제 하남 지역 있잖아요. 네, 여기 여기가- 조금 멉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치면 아마 웬만한 서울에 있는 직장 다닐 때 그 쉽지 않죠. 출퇴근에만 네, 4시간을 써야 굉장히, 되는 네, 지역. 지치죠. 네. 네. 여기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대라고 볼 수 있죠.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네, 네, 여기가 매매가 국민평형. 아니고요. 전세값이 6억 5천만 원. 전세가. 이거는 진짜 믿어지지 않는 가격입니다. 네, 너무 많죠. 사실 이제 근데 이렇게 이제 전세값 뛰고 전세 난이 심각하고 국민이 원하는 거는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느냐에 대한 사실 원인 분석이 아니고요. 대책이거든요, 대책. 그러게요. 대책을 내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오전에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경제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홍남기 부총리가요.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당정은 다음 주에 부동산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서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댓글들이 쭉 달린 걸 저도 봤는데 아니요. 그 회의하지 마세요. 그 대책은 내지 마세요라는 댓글들이 거의 한 90% 정도가 거의 무대책이 대책이다. 네, 아유 됐어요. 아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대책하지 마세요라는 식의 댓글이 수백 개가 줄지어 있는 것을 뭐 파란색, 초록색 다 이제 확인을 했는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 정치적인 이 뭐 지향 또는 이거랑과 상관없이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너무나도 확연히 이 실책들이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요즘 또 이 부동산 문제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누구지? 홍소희 대원이 저희 부부는 9월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오. 이제 현재 사는 집을 이제 전세를 내놨는데 내놓자마자 하루에 7팀이 구경을 왔어요. 이 그죠, 정도. 이 정도죠. 네. 줄 서서 집 보잖아요. 진짜 줄 서서 집 보는 상황을 저희 특공 대원이 직접 또 전해줬습니다.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게 이 중개업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중개업소도 죽을 마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지 이게 않습니까? 일단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매매가 줄었기 때문에 사실 매매가 요율이 더 비쌉니다. 그렇죠 당연히. 네, 네. 금액도 더 크고요. 네. 근데 매매가 없어서 매매는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중개업소 입장에서 죽을 마실 거예요. 네. 그나마 이제 전세가 조금 활발한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매물이 귀하다 보니까 중개업소 입장에서도 이게 약간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서러운데 집주인에 대해서 우대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아 그쪽이 갑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한테 우리가 복비 이런 복비라고 하죠. 그 100만 원만 받을게요. 원래는 한 4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만 받을 테니까 딴 데 내놓지 마시고 우리한테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이라도 있으면 어디예요. 지금 볼집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세입자한테는 정말 다 받습니다. 그 뭐 이른바 좀 웃긴 얘기지만 변호사들처럼 성공보수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성공 예. 그러니까 집만 이거는 구해다 전세집만 구해다 주면 그게 뭐 그 중개업소가 성공보수 주세요가 아니라 세입자 입장에서 너무 집을 구하고 싶으니까 중개업소 측에 저희가 더 얹어 드릴 테니까 우리 먼저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새벽 2시 반에 강남역에서 택시한테 따블 외치는 심정이거든요. 네, 말하자면 맞습니다. 더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세 시장에 보면은 지금 현재 그럼 중개업소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세입자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집도 자기가 다 알아보고 가서 한번 보자마자 바로 계약을 해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중개 보수 요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비를 주느냐 이건데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일단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매물 가격대를 이제 세 단계로 나눕니다. 1억에서 3억. 3억에서 6억, 6억 원 이상입니다. 네. 근데 6억 원 이상이란 말은 전세값이 6억 원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세입자지만 살만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약간 그 가정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6억 네. 정도를 목돈으로 마련해 네, 올 수 있는 맞습니다. 사람이니까 돈을. 그래서 만약에 전세값이 6억이면 이 그 중개 요율을 0.8%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80만 원이에요. 세네요. 세죠. 이게 근데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게 이 0.8%까지 오는 6억 이상 전셋집이 그닥 많지가 않았어요. 아 맞아. 정말 네. 그랬어요. 그리고 요 아까 말씀드린 3억에서 6억 원 사이는 최대 0.4%예요. 1억에서 3억짜리는 0.3이니까 네. 예전에는 0.3이나 0.4를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0.8을 내니까 지금 아까 그 저랑 얘기하면서 금방 요거 바로 직전에 소개해줬던 그 하남에 있는 네. 어느 아파트. 네 뭐, 맞습니다. 뭐 6억 솔직히 말하면 5천짜리요. 뭐 그렇게 특별한 아파트 같지는 않은데 네, 평범한 아파트 같은데 하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전세 가격이 6억 5천이다라면 요 요율대로 하면은 네. 0.8 적용받는 거 네, 아닙니까? 6.5 곱하기 0.8% 하면은 전세 대충 들어갈 500만 때. 원 넘게 나오네요. 네. 와. 500만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 너무 보수가 세다. 도대체 중개업소 하는 게 뭐가 있냐. 라면서 사실 정부에서도 이 요율을 바꾸는 방법을 지금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대책이 나온 건 아닌데요. 6억 원 이상으로부터는 0.8까지 너무 그냥 단일화돼 있잖아요. 네. 6억짜리 전세도 있고 10억짜리 전세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요걸 한번 더 세분화하자. 그리고 요율 자체를 낮추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저 전에 보지 못한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에 특히 전세 시장에서 난백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로 바뀌는 전환점에서 일시적인 현상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다행이고 그렇다면은 진통을 겪고 난 다음에 안정되면 너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몇 달씩 더 또 지속이 되고 역효과가 더 나타난다면 맞습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생각을 또 다시 하는. 하지만 또 많은 국민들은 이제 아무 대책도 더 이상 내놓지 말라는 또 분들도 많고 심각하죠. 입지가 지금 많이 좁아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또 홍남기 부총리 상황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미 대원이 금년 부동산 대책 나올 때 저희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바로 지금 이 결과를 예언했습니다. 대책 내놓은 분들보다 실전에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말이 많네요. 그래서 많이 나온 얘기가 시장 얘기 좀 들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정부에 일단 뭐 세세히 들여다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기조가 시장은 약간 일종의 투기꾼으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시장 얘기를 좀 잘 듣지 않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5882님도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인데 저는 강동구 쪽에 3억짜리 전세를 살다가요. 다른 집을 도저히 못 구해서 그냥 지금 넣어놓은 3억에다가 매달 50 더 주는 조건으로 반전세로 전원을 했다. 네, 맞아요. 이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요율로 보면 상당히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이게 전세값을 올리는 것도 그러니까 제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반전세를 요구를 하고 집주인이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차법이 아무리 있지만 이걸 또 약간 그 소명을 하려면 법정까지 가야 되고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월 다달이 얼마 더 내고 말지 약간 여기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억 들어가 있는 돈에서 갑자기 매달 50씩 더 내야 된다면 이 부담이 상당하죠. 상당하죠. 이런 이제 현실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